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진행됐던 아파트 중에 하나는요. 이 한 물건에 먼저 낙찰받았던 사람은 대금 납부를 못해서 2억 9천만 원을 날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물건을 똑같이 낙찰받았는데 시가보다 무려 10억 저렴하게 낙찰받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자, 이 경매라는 거는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타 관련된 정보나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요. 다양한 관련 법들이 있고요. 조합원지 승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선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물건 누가 2억 9천만 원 날렸고 누가 시세보다 10억 싸게 성공적으로 투자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은요, 중앙 2020 타경 100339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입니다. 45평이고요. 감정가는 29억 2천이었습니다. 자, 진행 내역 보시면은요, 신건에서 작년 6월 23일 날 단독으로 장모 씨가 응찰을 했는데 입찰가를 감정가 29억 2천에서 무려 41억 1,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높이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투자 가치. 이게 특히 재건축 진행 중이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아마 높이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보시면 9월 1일까지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미납합니다. 미납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입찰가 10% 아니고요. 요 최저가 10% 2억 9,200만 원 몰수가 됐던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자, 그런데 10월 6일 날 재매각을 진행했거든요. 29억 2천으로. 근데 아무도 참여 안 해서 유찰이 되고요. 2차 매각기일인 2022년도 11월 10일 날 낙찰이 됩니다. 예, 두 명이 응찰했고요. 입찰가는 20억 4,790만 2,060원. 많이 안 썼죠? 예, 지난 40억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자, 이분은 그럼 왜 대금 납부를 미납했느냐? 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어렵죠. 뭐 이분 내부 사정을 아무도 모르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이 추정은 입찰 가격을 너무 높이 써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 미래 가치로 봤을 때 40억에 낙찰 받아도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경매의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요, 물건 명세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또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지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거 요거는 반드시 법원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비고라는요.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불허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아무 기타 사항이 없어요. 자, 일단은 아파트 단지 위치 정도 보시면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 단지가 바로 신반포 4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 너무나 좋죠? 바로 여기가 앞으로 입주하게 될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위치는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자, 보시면은 현재 단지 정보는요. 1212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79년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호가는 34억. 이제 작년에 아마 41억에 낙찰받았을 때보다는 호가가 좀 떨어진 걸 겁니다. 지금 34억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정비사업 몽땅 사이트 가서 보시면요. 신반포 4차의 경우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2019년 12월 31일자로 조합 설립인가가 됐거든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여기 2항을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잖아요.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과열지구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반포 사찰은 조합원의 승계가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고요. 여기 1호부터 7호까지 돼 있어요. 뭐 질병, 취약, 결혼, 상속 등 해외 이민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37조 보시면은요. 여기 일단은 경매의 경우에는 여기 사망에 5호 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개발 사업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런 단서가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공매가 진행이 돼야 돼요. 자, 해당 사건 경매 물건은 과연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볼까요? 자, 등기부등 보시면은요. 이게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 세 명이 취득하게 됐다가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요 3분의 1 취득한 이분이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따라서 해당 경매 사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매가 아니라는 거죠. 조합원지 승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경매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되는 거죠. 현금 청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41억에 만약 현금 청산이 아주 낮은 금액으로 되겠죠. 뭐 20억대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거의 1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경매 사건 내역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낙찰받았던 사람이 대금을 미납하고요. 11월 11일 날 25억 4,790만 2,060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이분이 매각 결정기일이 11월 17일이었거든요. 근데 매각 결정기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최고가 허가 결정이 되고 1월 9일 대금 납부를 했어요. 이분은. 자,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좀 전에 보여줬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바로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승계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돼 있죠? 자, 1호 보시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과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심판포 4차의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2019년 12월 31일 날 나고 아직 사업 신가 전이거든요. 따라서 요때부터 3년 후면 언제죠? 2022년도 12월 31일 이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조합 설립 인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대금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 결정 기일은 왜 변경이 됐느냐? 만약에 매각 허가 일정이 11월 17일 날 이루어지게 되면 대금 납부 기한이 약 12월 20일경까지 대금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2월 31일 이후 2023년도 1월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2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역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조합원지 승계하시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물론 대금 납부 기한이 경과해서 납부를 해도 되지만 문제는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입찰 했던 날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있었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먼저 대금 납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낙찰받았던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을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줬고요. 이것이 약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가 2월 10일까지로 지정이 된 거고요. 이분은 여유 있게 1월 9일 날 지연이자 하나도 부담 없이 1월 9일 날 대금 납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건축의 경우에 투기 가열지구에선 조합원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나온 경공매가
예외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신고가 없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소유한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 이분들이 얼마 동안 소유하고 있었느냐?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 보시면은 이분들이 2015년 3월 9일 날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래서 약 8년 정도가 경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가가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가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요때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5억에 응찰하신 분은 이것을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입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대법원 판례에 없는 사항이라 좀 애매한 거가 한데 여기서 양도하는 경우에 경매로 취득한 것도 포함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거든요. 과연 조합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의 문제는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그 25억에 낙찰받으신 분이 정상적으로 조합원지를 승계한다고 하면 현재 호가 대비 35억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10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았던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입주 아파트를 받게 되면 그 투자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겠죠. 25억에서 물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매 투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지만 아마 그분이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용감하게 도전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한 물건에 어떤 사람은 2억 9,200만 원을 몰수당하고 어떤 분은 호가 대비 10억 이상 싸게 취득한 이런 결과가 한 물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41억 낙찰받으신 분이 써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입찰 보증금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낙찰 받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재매각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잔금 날짜가 2023년도 1일 이후로 지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참 인생사 새옹지만 하고 네. 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 물건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겹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네요. 어쨌든 경매 투자를 위해서는 권리 분석,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관련된 다양한 법 규정들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그럼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경매 기초과정, 권리분석 서류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하고 또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보는 방법부터 또 말소 기준 듣기와 대항력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내보내는 일까지 이런 것들을 경매 기초 과정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첫째 주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4주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4주면 초보자분들도 초보 딱지 떼고 경매 투자에 진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인분당서 한티역 앞에 있는 강남점 문화센터에서는요. 목요일 오전에 수업을 개강하고요. 이번에 처음 개강하게 되는 롯데백화점 구리 문화센터에서는 월요일 저녁 7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구리점에서는 처음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2월 27일 날에는 1시간 1일 특강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특강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 본 과정 신청도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남점, 구리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